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은 21년 3월 30일 새벽 2시 47분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부분은 뭐냐면, 주간 행사표인데요. 주식 관련 중요한 주간 행사표인데, 4월 1일 날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또 발표됩니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 지금 예상 수치가 나왔어요. 예상 수치가. job, jobless claim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증가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 수치가 나왔어요. 최근에는 이랬는데 증가한다. 즉 실업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 딱 발표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바로 꼬라박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트렌드가 파월이 말한 완벽한 그림. 실업률은 낮아지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간다. 이 완벽한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저번 주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그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수치 조작에서. 어? 수치 조작 수치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PPT 대출을 연명을 시켰잖아. 그래서 주간 청구 건수 그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조장이나 다름없지.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연장을 했는데도 실업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이게 주간 발표란 말이에요. 주간. 내가 저번 영상에서 월간 뭐 이런 개념을 했는데 그 내가 헛말한 거 잘못 설명을 한 거예요. 주간. 매주 이렇게 실업자 지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매주 실업자 지수가 나올까요? 미국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급을 받지. 미국은 급여를 주급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래서 주간 실업자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주간. 당연히 월간 데이터 값도 뽑을 수 있겠지. 근데 우선 주간 실업자 지수가 이렇게 매주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발표할 때는 뭐 하면 안 돼. 긴장해야 돼, 긴장. 4월 1일,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4월 1일이겠죠? 미국 날짜로 4월 1일 날 주가는 무조건 내려간다에 저는 한 표 던집니다. 이때는 뭐 살아남을 애들이 없어. SQQ만 살아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는 뭐 JP모건 이런 것 JP모건 살아남을까? 그 JP모건도 의심스럽네요. 왜 그러냐면 그전 영상에 보면 이 JP모건도 4월 달에는 못 살아남는다. 왜? 금융 관련주가 무슨 회계가 바뀐다고 했어요. 회계인가 무슨 시스템이 바뀐다고 했어. 그래서 금융 관련주도 리스크가 높아진다. 그런 식으로 그때 제가 영상을 촬영했는데 하도 촬영을 많이 해서 헷갈려요. 하여튼 4월 달에는 JP모건도 이제는 힘들다. 인플레 관련주라고 해서 JP모건도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금융 관련주 어떤 시스템적인 그거다 그거 여러분. JP모건도 4월 달에 힘든 게 파이낸스 액트 2.0 있잖아요. 이거 파이낸스 액트 2.0. 어? 금융규제 이거 풀었잖아. 트럼프 때. 어? 이 부분이 다시 원산복귀 된다 했다. 원산복귀. 말 그대로 과거 그 도드 프랭크법 그런 개념으로 다시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관련 규제가 심해져. 금융 관련 규제가 심해지니까 시중의 대출 금액은 줄어들지. 그래서 예대 마진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우선은 대출을 해줘야 돈이 돌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여기서 디커블링 현상. 원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CDS 금리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파생적으로 결국에는 JP모건이 이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4월 1일부터는 달라요, 여러분. 미정부에서 그 파이낸스 액트 2.0 금융 완화 규제안을 다시 그 도드 프랭크법 기준으로 해서 금융 규제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금융 규제.
4월부터. 그래서 JP 모금도 못 살아남는다. 내가 예전에 그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만 살아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만 살아남는다 생각해. 자, 이 깨끗하게 다시 적을게요. 파이낸스 액트 2.0. 어? 트럼프 때 흔적 지우기. 이걸 없애버린다고.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이게 변동될 수는 있어요. 제가 그때 강의 정보 받은 거는 자료를 하도 많이 보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4월 1일부터 파이낸스 액트 2.0 흔적 지우기를 해서 과거 도드 프랭크법으로 다시 컴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금융규제안. 어? 그래서 대출이 안 일어나. 거의. 일어나긴 일어나겠지.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본격적 대출이 안 일어나요. 문제는. 그래서 은행에 그 JP 모건 체이스래도 예대 마진이 준다고. 예대 마진이. 어? 대출을 해줘야 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는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 예대 마진값이 올라가니까 수익이 난다 이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4월 1일부터는 다르다고요, 이게 맞을 거야, 4월 1일부터. 이 개념이 3월 30일까지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인플레 현상이 발생할 때 가장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뭐야? 유가. 내 생각은 유가예요, 유가. 정하시려면 뭔가를 해치를 하시려면 엑스모빌. 그나마 엑스모빌이 해치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것도 리스크가 또 생기는 게 뭐냐면 이야기했잖아요. WTI 기준 이게 65배럴까지 65달러까지 올라가면 미정부에서 이불을 또 찍어내려요. 왜? 텍사스가 들고 일하기 때문에. 텍사스란다. 테러 단체가 들고 일하기 때문에 중동인 또 너무 잘 살면 그 미국이 대외 정책할 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WTI 65달러 되면 이불로 미정부가 또 찍어내려 공매도 쳐버린단 말이에요. 유가 공매도 너무 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색다른 뭔가 프레임을 꺼내서 유가를 찍어내버린다고. 그래서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WTI가 딱 65달러 딱 되면 무조건 팔아야 돼. 당연히 더 슈팅 칠 수도 있겠지만 확률값으로 이 WTI가 65달러 되면 팍 팔아야 돼. 그리고 4월 달에는 뭐 독일, 유럽발, 메르켈 총리는 셧다운 안 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한 4월 중순이나 4월 말 되면 이게 셧다운을 안 해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해서 심리가 바로 죽어버려요. 당연히 지금 영국은 배제라고 개방을 했어요. 제재를 완전히 거의 다 풀어버렸어. 이게 원인이 돼버린다고. 응? 긴장 완화. 내가 이야기했잖아. 4월달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인간이 어떻게 마스크를 집어던진다. 그게 엄청난 큰 실수가 되어 부메랑이 돌아온다. 그래서 4월 말쯤에 되면은 4월 중순 한 20일이나 4월 말쯤 되면은 갑자기 환자가 늘어난다. 갑자기. 근데 그 생각외로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는다. 왜? 4월 중순이나 말 되면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기 때문에 쉽게 사람이 안 죽어요. 감염 환자는 폭증하지만 인간의 면역력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해. 온도만 전제 조건 온도만 잘 받쳐주며 내 체온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기 온도 습기까지 4월 말이면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잘 안 죽어. 죽기는 죽는데 예전처럼 폭등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감염자 수가 폭등해서 심리가 죽겠지. 어떤 언론에서 보면은 뭐 시장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면역 시장이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이 생겼다는데 내 생각은 다릅니다. 시장이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겼대. 그래서 주가가 오른대. 어? 내 생각은 달라요. 당연히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야. 왜? 사망자는 과거처럼 막 쇼팅 치진 않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왜? 따뜻한 기후 때문에.
하지만 남반구는, 지구의 남반구는 박살나요. 왜? 여기는 우리와 반대잖아. 서서히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얼마 몇 명 죽으니 난리 날 거야. 우리 여름일 때. 남반구는 얼마나 죽었냐. 특히 호주 뭐 저기 칠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남미 이런 데. 죽는 거지. 브라질 이런 데는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간다. 뉴스 나오고. 북반구에서는 마스크 집어던지고 오케이 에브리바디 이러면서 춤추고 난리 날 거야. 마스크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주가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달려 있어. 아시겠죠? 큰 그림 제가 다 알려드렸죠?